헤드십 TV. 자주 하는 질문이 이제 영국 약대하고 뭐 저한테 영국 약대 졸업하면은 연봉은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영국 약대 졸업하고 영국에서 약사 하고 싶으시냐 이런 것들 등등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일단 영국 약대 졸업하면은 1년간 인턴 하는 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플레이스먼트 했던 게 좀 더 적성에 맞고 제 흥미를 찾았어서 호스피털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석사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연구나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네, 제 목표이자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이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해당 학교만 가능하고 OSSD는 뭐 다른 나라 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영국 파운데이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영국 대학교, 그러니까 그 대학교는 아니더라도 영국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 게 기본 포맷이고, OSSD는 이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수료증인데 OSSD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장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영국, 캐나다, 뭐 미국 등도 다 지원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 친구들 보면.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제한 없이 좀 다양하다. 이제 그거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문과인데 처음 수업이 어렵지 않았나요? 이제 문과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하고 생물을 난이도를 낮춰서 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과목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내가 수학, 화학을 못한다고 해서 그 과목 난이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캐나다 가정은 뭐 수학이라든지 화학, 생물, 영어까지도 모두 다 실력이 안 되면 낮춰서 듣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세이는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요. 에세이가 이제 약대 지원할 때 에세이 말이죠. 네. 에세이 쓰는 거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에세이 읽는 사람, 그 퍼스널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조금 약간 그거를 어, 포장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그 과제 했던 거 있잖아요. 뇌과학에서 했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자료를 해서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대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연장선 꼬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슨 봉사활동을 할 때 사실 꼭 약대를 가려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하라고 네. 하니까 사실은 한 건데 네. 에세이를 쓸 때는 내가 약하게 약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했고 이게 약간 이야기를 스토리를 그쪽으로 몰아나가는 거죠. 와. 예, 그렇게 약간 좀 이제 스토리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약대가 보기에. 그리고 그 아, 공부를 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네. 그 공부할 때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이제 네. 에세이를 쓸 때는 내가 이걸 통해서 약대를 가고 싶었고 약대에서 많이 배웠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예쁘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걸 아, 만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나이 36인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인턴 매칭이 나이 때문에 어려울까? 이거는 민정 학생이 나중 얘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약대를 들어가니까 주변에 나이가 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혹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 나이가 뭐 대학교 뭐 다른 뭐 법대 다니다가 자퇴하고 다시 와가지고 뭐 24살 이렇게 25살 이렇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대는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0 이상도 꽤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지금 1시간 전에 왔다 간 남학생도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31다, 32이다. 근데 약대 들어가면 내 나이가 32이다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외국은 이렇게 나이를 다 물어보고 한국은 한두 살 높고 낮은 거도 형, 동생, 언니를 호칭을 못 쳐야 되니까 필요한데 외국은 그거를 뭐 광고하고 다니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근데 나이 30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인턴 매칭할 때 저는 최소한 나이 때문에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캐나다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물어보는데 그때 몇 점이었죠? IELTS는 이런 게. 저는 아이엘츠가 6.0, 6.5, 6.5, 6.0이었어요. 6.0, 6.5 그 정도였고 저희가 요즘에 파운데이션을 보내든 OSS를 보내든 약대나 이제 약간 메디컬 쪽을 가는 분들은 6.0, 6.5 정도는 만들고 가자라고 해요. 이제 파운데이션도 사실은 5.5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조금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민정 학생처럼 6.0에서 6.5는 만들고 시작을 하자. 그랬을 때 확실히 결과가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교를 UMC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왜 UMC였죠? 그때? UMC가 이제 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UMC가 캠퍼스가 있고요. 그렇죠. 학교처럼 네, 네. 교복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학교 같은 느낌이 있는 크레딧 스쿨이어서 UMC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사실 UMC 로케이션도 저는 뭐 공부하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교 다운타운에서 학원처럼 이런 것도 뭐 좋은데 주변에 보면 뭐 안전하고 그래서 뭐 저는 학교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나가려면은 토론토 다운타운으로 1시간 정도 걸렸나요? 1시간까지 안 걸리나? 한 30분? 40분? 30분? 나가려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저는 학교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UMC 분위기랑 뭐 선생님 지도 뭐 서포트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네, 좀 옛날이긴 하지만. UMC 학업 분위기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영국 런던 케이스를 약대 다니면서 보면 제 주변 친구들의 보면 파운데이션 하고 온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랑 제가 비교했을 때 걔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스템을 좀 더 알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학교 UMC 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다시 돌아가서 선택한다면 UMC를 선택할 것 같은 게 선생님들이 어 되게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수학 같은 부분이 되게 엄청 부진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많이 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하는데 학업 분위기 정말 좋고 진학지 선생님들 다 좋으시고 엄청 잘 챙겨주시고 그러세요. 이거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는데 파운데이션이 나아요, OSS가 나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학생별로 다른데 민정 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파운데이션은 현지에서 적응을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런던이라는 혹은 영국이라는 로케이션에서 그리고 뭐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적응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은데 파운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과정이라서 고등학교처럼 뭐 담임 선생님이 케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냥 성인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영국이랑 환경을 미리 적응할 수 있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많고 OSSD는 기본적으로 하이스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챙겨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민정학생 같이 문과라면은 과목도 좀 더 내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신경 써주듯이 그게 좀 더 강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정학생은 지분 선택하라고 해도 OSSD 캐나다 경험을 하는 게 좀 더 좋았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 보니 그런 거는 괜찮았던 선택인 것 같고 리테이크인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기본적으로 과목별 리테이크는 안 되죠.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1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OSS는 과목별로 재수강 이제 리테이크가 재수강이죠. 과목별로 재수강이 가능은 해요. 파운데이션은 과목별 재수강이 안 되고 뭐안 되면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인터뷰 물어보시는데 그때 인터뷰 기억나세요? 킹스 컬리지는 인터뷰가 없었어서 아, 그때 없었구나. 예. 이제 인터뷰도 뭘 물어보냐면, 이제 왜, 뭐, 기본적인 거는 왜 영국 약대인가,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나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시츄에이션을 주거든요. 아까 전에 1학년 공부에서도 하듯이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줘요. 친구가 갑자기 뭐 아프다든지, 친구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그 시츄에이션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약간 이제 아까 말한 약사의 윤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시츄에이션 질문도 많이 하고, 약간 그다음에 약간 영국 약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좀 당황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저희가 기출 문제 이런 걸 드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학 수업을 듣지 않고 생물만 들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운데이션 과정 가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나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파운데이션에서 화학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화학 과목 예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화학이 OSAT 12학년 화학하고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습을 좀 하셔야죠. 캐나다 고등학교 시험 표시할 때 12학년 수학 두 과목을 한꺼번에 못 듣지 않나요? 저거 아, 이거 들을 수 제가 있겠다. 네, 네. 네, 이거를 실제로 학교에서 다니는 애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같이 듣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근데 이과면은 같이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과면 나눠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걸 한 번에 들으면 매주에 시험이 이제 수학이랑 수학 시험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과면은 두 개를 같이 들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학년 수학, 12학년 수학은 같이 못 들어요. 이게 학년이 다를 때 12학년 수학은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제 기억으로 민정 학생이 수학이 약해서 그때 이것 수학 때문에 저랑 계속 카톡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성적이 뭐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서 문과시면은 하나씩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인턴은 인턴이라는 게 4년 마치고 5년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은 민정학생이 알 수도 있는데 그 인턴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국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인턴을 배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지원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4학년 때 되면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인턴은 다 배정됩니다. 인턴 배정 못 받은 학생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인턴은 그 국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그 사이트 봤는데 가고 싶은 지역인가 그걸 정하면 병원 리스트가 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이 방법을 다 트레이닝 해주고 알려줘요. 학교에서 인턴을 꼽아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인턴은 배정이 다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약대 국적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약대 그 UK 스튜던트하고 유학생 비율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혹시? 지금 약대 현지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현지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약대 케이스에 지금 1학년에 한국인 한 대여섯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약대 국적 비율이 외국 학생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학생이 유럽 학생이 좀 많아서 고등학교 도 못 가셨으면 캐나다 와서 처음 화학생물 공부하신 거예요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2 때 화학생물 하셨었어요, 그때. 1학년 때 그냥 통합 화학이랑 생물을 하고 거의 처음 캐나다 가서 처음 배웠던 거. 완전 못 가네. 고1 때는 다 하니까. 그래서 캐나다 가서 이제 처음 배운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가서 11학년 하나씩 낮춰서 했었고. 캐나다 OSS 수업 난이도 뭐 어느 정도. 제가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의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다 했던 말이 그 한국에 있는 센 수학의 가장 쉬운 파트, 음. 그냥 정말 쉬운 파트 수학 수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하면은 수학 수준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캐나다 수학. 그러니까 쉬운 편인데 이제 저게 12학년 캐나다 수학이 두 과목인데 한 개가 고급 함수고 한 개가 이제 미적분 벡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항목에서 좀 쉬운 레벨이 나오는 거지. 한국처럼 뭐 엄청나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고. 혹시 다른 약대는 어디 합격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 지원했었죠? 버밍엄이랑 노팅엄이랑 UCL이랑 이런 거 UCL 빼고 거의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UCL 아마 빼고. 제 기억으로 KCL, 버밍엄, 노팅엄, 뭐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랑 노팅엄, 버밍엄 그리고 KCL. 이제 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보고 KCL이 돼서 다른 데들이 인터뷰를 진행 안 하고 아니 KCL이 인터뷰가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오퍼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바로 KCL로 KCL로 펌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는 다 받았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OECD 졸업 후 약대 1학년 수업을 어려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냥 그게 바로 답변이고 학교를 다녀보니까 미리 해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 뭐 그런 게 있나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해야 공부를 한다. 네, 공부를 미리 어떻게 미리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공부를 음. 캐나다 가거나 파운데이션 할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약대 1학년 커리큘럼까지 다 알려주고 뭐 1학년 때부터 사실 아나토미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게 좀 민정학생은 미리 12학년 캐나다 12학년 때 했다고는 하지만 공부를 안 했던 학생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1학년 때 배울 거에 대해서 미리 나는 안 한 게 있네 이러면 그런 거 좀 미리 공부하고 영어 공부 좀 하고 런던 생활은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캐나다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럼 뭐 물어보는 거는 안전 대부분 그거죠. 인종차별이 있냐? 아니면 아, 뭐 인종차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어리딩하고 이렇게 되면 느낄 그게 없어요. OSS는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수학생물 영어들 11학년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OSS를 배정을 할 때 학생이 아까 민정학생처럼 고2 때 화학생물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해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 등급이 7등급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거를 다 소화를 했다고 못 하잖아요. 판단을. 이제 그럴 때는 11학년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편인데 학생마다 좀 다르고요. 약대 공부에서 수학은 바이오 케미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 않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대에서 안 배우잖아요. 약간 계량하고 산수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수학 어떨 때 아니면 카큘레이션 음, 약물 그거 계산할 때 하는데요. 다 계산기 음. 사용하고 해서 크게 수학은 네, 그럼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계산기 사용하고 그냥 공식 주는 거에 맞춰서 숫자 넣어서 하는 거라서 크게 뭐 한국 수학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런던에서 생활하는 거 어때요? 처음에 런던 갔을 때 토론토보다 재밌다고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 엄청 재밌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런던이 엄청 비싸고 그리고 런던에서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으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런던에서 장 보는 게 저는 사실 밥 해 먹는 게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런던이 조금 비싼 거 말고는 다 재밌고 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런던에서 대학생활 하는 거 재밌습니다. KC를 요번 아이엘츠 점수 맞추신 거예요? 아이엘츠 냈었었나요? 면제 받았나요? 저는 IELTS를 면제를 받았었어요. 그 네. OSSD 영어 성적으로. 캐나다 과정 하나 쓰는데 IELTS 면제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민정학생도 영국 대학교는 1학년 때부터 공부가 빡빡하고 노가다 자유로운 대학생활보다는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나요? 9시 등교하고 5시 자교라는 소리를 들어서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학년 때 이렇게 안 해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사실 될 것 같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음, 9시 등교 5시 학교가 아니라 9시 등교 12시 학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해서 혹시 주변에 뭐 아르바이트라거나 이런 거 하는 학생도 본 적 있어요? 보통 약대 애들은 부츠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면 좋다고 해서 왜냐면 오스키 같은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음, 학교에서 계속 메일을 보내줘요.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여기서 일자리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국에서 일하는 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돈 받고 하는 이 파트타임 잡이 있다 해서 계속 학교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시고 따로 부츠 사이트 가서 음, 지원해서 약국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제 친구는 그렇게 부츠에서 여름에 일했던 것 같아요. 일을 했었어요. 좋겠네요. 뭐 다른 거보다는 그 전공 관련된 일이고 또 그게 또 공부에 도움되고 이러면은 뭐 좋겠네요. 학생비자 출시는 이제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기타 질문은 뭐 민정 학생이 카페에서 활동을 하니까 직접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가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뭐 문자 보내고 다 연락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학생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